형량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듣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세냐 안 세냐 해서 뭐 업무상 과실 치사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흐름을 그리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뺑소니 몇 년이에요? 뺑소니가 똑같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근데 이거는 3년이죠. 민식이법은 3년이어서 사실 뺑소니가 조금 더 강해요. 강하고 사실 그렇게 치면 이 법정형 자체가 엄청 높은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사망의 경우에는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규정이 아예 없어서 벌금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법정형 자체가 엄청 세진 않다. 그러니까 운영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라고 해도 이게 뭐 초범이고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또 혹은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양형에 다 고려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몇 개월 정도 나오면 집행유예로 예,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어떤 징역이면 이제 집행유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많이 부담은 되시겠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엄청 억울한 경우는 충분히 이제 형량이 줄거나 해서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정도의 그냥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사실 이제 요즘에 다 피해자 중심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막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 죽었는데 벌금으로 끝났어 이러면 사실은 조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허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원래 기준 자체가 근데 원래 이제 형사법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뭐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형사법의 취지가 이제 뭐 9명의 그러니까 뭐지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 역시 전체고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그게 원래 형사법 취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알면 알수록 뭐 이상하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일단 충분한 이제 국민적 공론화를 합의를 담지 못했고 사실 시행도 보통 이런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진 다음에 아니면 뭐 시범 운행을 한 다음에 시행이 되는데 전격적으로 시행했고 그리고 뭐 아니길 바라야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총선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민식이 부모 엄마인가를 뭐 특정 정당에서 뭐 비례대표로 내세우려고 했었고 약간 이런 그런 일이 있었네.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은 이게 처벌 강화 경향의 어떤 입법 경향에 대한 전 비판인데 사실은 형량을 높이는 건 굉장히 쉬운 선택지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뭐 각종 나오는 뭐 조두순 사건이라는 거 봤을 때도 항상 형량이 낮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형사법을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뭐 법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양형을 높이는 게 다가 아니다. 실제로 뭐 형량을 높인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맨날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량을 높이니? 형량을 높이는 법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시행을 하고 했던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혼란이 야기된 측면이 있긴 한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납득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한변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그 스쿨존에서 사실 아이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맞아요. 이제 어른들이 그거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방안들을 내놓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을 택했다라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냥 가해자 더 처벌해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듯이 이제 공들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이제 그 자기가 지나가는 속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온다던가 지금 이제 민식군 같은 경우도 그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게 되게 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단속이나 집행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처벌을 그 부분을 강화를 한다던가 혹은 단속을 정말 치료적으로 한다던가 혹은 저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많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횡단보도에 약간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제 그 운전자로 하여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약간 일단 멈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아이가 건너는 길과 보도가 중첩되지 않도록 육교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의 노력이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맞아요. 좀 입체적인 방안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잠깐 주정차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최근에 3년간 서울시 안에서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244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30% 불법 주차 때문에 시야 가려져서 생긴 사고다. 네. 그래서 이게 막 민식고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주정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보통 차를 안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밤 한 8시인가 9시쯤이었나? 갑자기 막 사람이 엄청 많고 막 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하고 보니까 제가 대치동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그 학원 끝날 때쯤 되면 진짜 애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장난 아니에요. 그 막 차들 불법 주차 막 돼 있고 사실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런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곤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그래서 저는 민식이법,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언론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자극적으로 다루니까 이런 얘기만 하게 되긴 하겠지만 앞서 말한 그 CCTV 설치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CCTV 감시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뭐 학교 불 끄고 다니는 사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어린 스쿨 단속원, 스쿨존 단속 스쿨존 CCTV만 보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게 보통 이제 경찰 없으면 그냥 훅 지나가거나 사람 훅 지나가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CCTV만 보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감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황변님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외국은 이렇게 그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 스탑 사인에 아무리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스탑을 안 하고 지나가면 무조건 진짜 큰일 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하나 만들고 그건 이제 민식법 때문에 될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는 법을 약간 만드는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법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주정차 관련해서는 약간 정부 정책이 2022년까지 그 과태료 수준을 좀 높인다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그 지방자치 조례로 공회전 금지가 있어요. 그건 약간 뭐 환경 때문인가? 그렇죠. 환경 때문에. 취지는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은 뭐 예를 들어 뭐 좀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뭐 자동차 극장이라든가 아니 뭐 역 주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다 공회전 금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0도씨 미만일 때 이럴 때 엔진을 위해서 공회전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상적인 온도일 때는 5도에서 25도 사이일 때는 맥시멈 2분이에요. 2분. 아 2분 안에 꺼야 되는구나. 네, 2분 넘어가면 겉에 5만 원이 나오게 돼 있대. 근데 이게 실제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단속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를 안 봐도 건설적인 토론과 대화가 있어서 저는 사회 입장에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말만 좀 비싸는 것 같은데? 아 유달리 너무 좋아. 조용한데요. 너무 좋아. 왜냐면 아,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둘이 싸우게 하는 뭐 알아서들 잘 해결을 해서 아니, 운전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너무 편해. 안 하시니까 남일이잖아, 남일. 운전을 해도 편했을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이제 민식이법 하면 이제 많은 저희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제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보통 이제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방식의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 비판이다 좀 표현이 그게 재밌으니까. 재밌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볼 거예요, 재미없고. 또 화도 맞아. 풀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얘기하는 거에서 이렇게 우리는 방송 끝내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순서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사례부터 했었어요. 아니, 네. 이제 사례하면 깨 작가님이 알아서 이렇게 맞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오늘 이렇게 너무 즐거운 대화였고 이제 슬슬 사례 얘기하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제가 시동을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오늘 민식이법을 다루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방금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SUV와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방금 황변님 잠깐 소개해 주셨던 뭐 구속 사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처럼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이 캐변호사들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경주 SUV 사건 좀 어떤 사례인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주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이제 9세 남자아이를 이제 추돌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건이 된 건데 추돌난 지점이 스쿨존이었던 건가요? 네, 스쿨존이었어요. 스쿨존에서 추돌을 한 거고, 근데 거기에 CCTV가 있었어가지고 CCTV 영상을 보니 저도 봤어요. 아 그거. 보셨구나.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이게 핫한 이슈였어가지고 이게 그냥 직진을 하면서 추돌한 게 아니라 아이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꺾으면서 이게 추돌을 해요. 저 갔다가 완전 네, 약간 고의적으로 갔다가 한 것 같은 하더라고요. 느낌이 좀 들고. 영화 찍었던데요, 보니까. 그 추격전. 네, 그리고 추격시. 속도가- 아이는 막 그리고 속도를 이게 코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속도를 줄이면서 코너를 돌잖아요. 근데 빠르게 코너를 돌면서 아이 쪽으로 핸들까지 꺾어가면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의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추돌 직전의 상황에 전원들이 좀 있었는데 전원이라고 하면 이제 들리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자녀와 이 9세 남아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 놀이터에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사과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니 이제 그 다툼이 있었던 그 아이의 부모가 엄마가 차를 끌고 얘를 쫓아간 거다. 그렇게 이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이제 스쿨존이니까 이제 민식이법 얘기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왔던 거고요. 근데 함께 이게 과연 과실이냐? 아니면 얘를 진짜로 치려고 간 거라면 이게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말씀하세요. 이건 전형적인 민식이법의 사례는 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저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보니까 네. 이게 생각나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 이게- 얘기는 보고 이걸 보고는 이건 내피셜이야 나 내피셜.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자꾸 내가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특수상해잖아요. 특수상해. 네네네. 특수상해가 뭐죠? 특수상해라는 건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특수라는 거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면 이제 특수상해인 건데 차가 네. 위험. 자동차는 100% 위험한 물건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특수상해라서 특수상해가 되면 근데 이게 특수상해가 되려면 이제 어쨌든 고의성이 있으면 특수상해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네. 근데 네네. 이게 과실이 돼서 민식이법이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오히려 세네요.
오히려 특수상해로 특수상해보다. 해달라고 할 듯 막 이런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의 부당함을 이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말씀을.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형량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기억났어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지적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 그래도 좀 선회를 해보자면 네, 이 법에 좀 유리하게 그래도 좀 선회를 해보자면 뭐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보다 좀 떨어지는 어린이, 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린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강하게 보호하는 걸 수 있다라고 굳이 선회를 해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법정형의 이제 하한과 상한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1년 이상 15년 이하 이 범주 안에서는 이제 판사분도 판단을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이게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법정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수상해의 경우도 이제 범주가 1년에서 10년이지만 만약에 이게 사안이 너무 중대 그러면은 이제 10년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요. 아, 근데 그쵸.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처해지는 형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특수상해가 더 높긴 할 거예요. 실제 선고되는 실제로 선고형 선고되는 기준으로 거는 하면. 예. 맞아요. 그것도 되게 판례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누군가 뭔가 기준이 또 생겨야.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판단이 많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식군 사례에서는 네. 실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죠? 그게 1심에서 뭐지? 금고 2년. 금고에 2년. 네,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아직 그러면 확정이 안 됐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이 아이가 죽은 건 정말 안타깝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사고긴 했는데 사실 그 운전자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하죠. 왜냐면 그 억울할 수 CCTV도 보면은 네. 영상을 보면 영상 보면 아마 억울할만 하거든요. 네, 네. 인지하기 어려운. 그리고 네. 이게 또 국과수였나요?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차량의 속도도 30km를 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23km 정도? 23km 정도, 시속 23km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본보기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더 세간의 이슈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 선고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또 그 운전자분만의 잘못은 아니고 옆에 이제 차량도 있어요. 차량이 네. 그 반대 차선에서 시야를 굉장히 가리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사실 교차로였거든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대 차선의 차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차로에서는 그러니까 차가 그러니까 정체 중이어서 차들이 멈춰 있었는데 실제로 맞아요. 주정차는 아니었고 그냥 정체 중이어서 멈춰 있었는데 실제로 교차로에서는 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교차로에서는 차가 막혀 있어서 못 지나갈 것 같으면 맞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차가 일명 꼬리물길 꼬리물길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반대편 차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 아 맞아요. 그 사고 지점에 신호등이 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 꼬리문 운전자는 처벌은 안 된. 처벌이 안 됐겠죠. 그 사람 직접적으로 뭐 사망을 그쵸. 그런 네, 야기한 게 야기한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인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겠네요. 인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과관계 입장이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네, 직접적으로 과연 손해를 끼치는데 그 원인이 되었느냐,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의 일부가 됐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됐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어쨌든. 재미없고 어려운 이유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SB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특수상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살인미수. 살인미수 되면 몇 년이에요? 살인미수면 일단 법조형 기준이 5년 이상이니까요. 5년 이상 25년 이하 이렇게 되니까 뭐 장량 강경이 돼도 사실은 거의 실형. 그러면 살인미수가 되느냐 특수상해가 되느냐 요거의 판단 미수 차이는 감경. 어디에 있는 거죠? 네?
그 판단의 차이. 고의죠, 고의. 고의. 그 전에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죽일 거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만이 고의가 아니고. 예,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차를 하면. 갖다가 박으면 애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모르겠다. 나도 몰라, 예,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살인 것도 미수가 될 수 있는 고의예요. 거고. 맞아요. 그 네. 이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 행위를 하면 사실 이거는 진짜 조금 어렵기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냥 쫓아갔을 것 같아요. 뭔가 저 아이를 혼내주고 싶어서 치려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그러면 안 네.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저러면 내가 치려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해요.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그냥 맞아요. 얘네를 쫓아간 것까진 맞는데 아이를 치는 치려고 한 건 순간 아니다. 정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 의도는 맞아요. 무조건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여지는 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차를 긁고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의도가 이제 내 정말 진심과 상관없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이걸 모르세요. 맞아요.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맞아. 너는 안 통이 안 돼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센시서. 아무런 의미 그게 없고. 정말 소용이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법조인들밖에 몰라. 맞아요, 맞아요. 우리말은 맞아요. 어떻게 이거? 맞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맞아. 그분도 난 그렇게 그건 중요한 게 말씀하시겠지. 아니야. 네, 내 맘 나는 알지 그런 이게 안 된다는 절대 거죠? 안 돼요. 안 이게. 돼. 사실은 내 맘 알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진짜 만약에 내 말 안 하니까 진짜 모르는데?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사실은 이 사건에서 살인 미수로 될지 특수상해로 될지 혹은 민식이법이 적용될지의 제일 핵심이 되는 지점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충돌을 하기 직전이었는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지 혹은 충돌을 한 이후에 밟았는지 초고속 이게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하겠네. 예, 갑자기 졸라 멋있어 보이는데요? 쫙 조이시긴 하네. 브레이크 언제 밟았는지. 제 영상을 봤을 때 그 측면이 있긴 하던데 아이를 물론 이제 속도를 줄이는 그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이제 그 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아이와 추돌을 하고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한번 건너가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진짜. 최소한 특수상해는 된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호변님도 내 아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놀림을 받거나 때림을 당하고 애가 도망가면 쫓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라고요? 네네. 쫓아간다며? 아니 그렇지만 저 살짝 보복하지 않습니다. 호변님이라면 분명히 쫓아가서 추돌했겠지만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말을 이게 저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맞아, 그건 맞아요. 진짜 그건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하면 안 될 짓을 한 건 하면 분명해요. 예.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 위험한 짓을 하신 거예요 진짜. 꼭지가 돌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진 이해해요. 참았어야지. 화가 날 것까진 이해를 하는데 아이를 타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좀 참고 사세요. 아, 맞아요. 이성적인 너무 좋은 판단을 말씀하셔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공감. 이렇게 딱 끝내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할 게 또 있어요. 또 있네요.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네. 네네. 최근에 또 하나 민식이법으로 최초로 구속된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너무 추락하지 말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례 설명. 아까처럼 멋있게 설명해 주세요. 사람. 구속됐어요? 네,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네. 됐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이제 스쿨존에서 이제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상해가 거의 안 발생한 매우 경미한 수준의 사고여서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이 민식법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처럼 소개가 사실은 됐어요. 너무 상해도 경미하고 그런데 구속까지 갔다. 민식이법 첫 구속 해가지고 헤드라인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식이법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민식이법 때문에 구속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법조형 기준도 구속영장 발부의 한 요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본안으로 가면 이 사람 실형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가 쉬운 심각한 거거든요. 범죄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요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피의자, 그 가해자 당사자가 무면허 운전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조금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지점이 자기 여자친구로 하여금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닉을 사실은 예, 이제 그때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 요소에서 설명드렸지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예, 사실 이런 건 100%죠. 그러니까 뭔가 속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친구로 하여금 이게 증거를 인멸한 거잖아요. 이제 여자친구 자기 범죄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요소들이 저는 많이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에서는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구속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네네. 그래서 방점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보다 이 사례는. 그래서 약간 하지만은 언론에 알려지는 거는 너무 이제 민식이법이나 구속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것이다. 에스코존에서 조금만 다치게 해도 구속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이 참 민식이법이 말도 많고 그리고 서로 논란도 많고 안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다들 이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도 기본적인 내용도 다뤄보았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도 이제 이야기해보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도 좀 다뤄보았고 급하게 만들어졌고 약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형량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제도적인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을 그러면 더 안전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더 돼야 된다. 여기도 공감을 하고 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게 법 적용이 이렇게 그 상한선이 높다고 해서 내가 자고만한 사고를 냈을 때 그 상한선의 법 적용을 다 받는 건 아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를 스쿨존에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속도 그렇게 줄이지 않고 갔었는데 이게 조금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속도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아이들 스쿨존에서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우리 문화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처벌 강화 위주로 이제 입법을 하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여러 시스템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의 실질화라든가 이제 속도 제한 규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리고 뭐 이제 육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말씀처럼 그 입법 취지는 매우 동감하고요. 진작에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서포트가 있었어야 된다는 이런 입법 취지에 100% 동감하나 의도가 보이는 법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운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소중하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어린이 소중하니까. 네. 영웅 좀 영웅 졸라 담겨있지 않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대화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자극적인 주제로 자극적인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